그죠? 모르시는 거 있나요? 다 뭐 맨날 똑같은 거 듣잖아요. 그런데 푸켓은 어떻게 가게 됐냐라면 찾다가 저는 이 그림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 어떻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죠. 푸켓은 요 계단쯤에 있는 거고 저 위는 이제 다 해야겠죠. 가는 과정입니다. 예, 푸켓이 목표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로스 마인드셋 제가 쓴 건 아닌데 이 PPT 파를 했더니 요게 제가 성장해서 검색을 했더니 저게 세팅이 돼서 저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저거라서 그냥 그대로 썼어요. 보면 성장 마인드셋이란 자신의 기술, 능력, 지능, 재능 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과 한마디로 나 이제까지 뭐 난 그게 없어 해서 그러니까 선천적인 스펙이나 아니면 후천적인 이런 스펙이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학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사고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문제의 끝이 아닌 작동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배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뒤에 말이 조금 어렵죠. 이걸 제가 그냥 네이버에다가 한번 뭐라고 정의하나 해봤더니 AI가 조금 말을 좀 어렵게 썼는데 위에 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 마인드셋이 그냥 나는 이거 가진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지가 아니라 노력과 학습. 우리가 아메이가 배워서 교육사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뭐죠? 정말 딱 아메이가 맞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정말 배워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뭐 말을 잘하니까 너는 하지 않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이 많아요.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희 엄마가 이게 제 얘기를 듣다가 고등학교 끝나고 저 때는 야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끝나고 오면 얘기하면 조시다가 이제 제발 가라 이 방으로 가라 막 이 정도였는데 그냥 가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또 단점이 뭐냐면 그냥 두서없죠 말이가. 네, 그래서 단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많이 고치느라고 오히려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노력과 학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스포서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 사업을 알아볼 결심을 한 거예요. 만약에 스펙이 스포서님만큼 학벌이 돼야 돼? 아니면 뭐 여기 뭐 대기업 다니신 분도 있잖아요. 저 정도 돼야 돼? 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메는 그런 일이 아니죠. 왜냐면 저희 사촌오빠 친구도 사업을 했대요. 서울대도 나오고 교수님이었대요. 근데 그분은 지금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장하신 분들을 보면 예전에 진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들 시골이어서 막 진짜 초등학교 겨우 나오고 뭐 둘째, 셋째, 넷째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야간대를 겨우 갔는데 다이아몬드 되셨다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도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됐을까? 결국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배웠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이렇게 쭉 제가 이제 3%부터 지금 푸켓까지 도전했을 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아미는 저런 것 같아요. 스폰서님이 뒤에서 딱 잡아주시잖아요. 넘어지지 않게끔 딱 잡아주는데 어느 순간 손을 떼죠. 근데 떼는데 확 떼는 게 아니라 뗐다 잡았다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떼죠. 그러면 어때요? 자빠지죠. 예, 자빠져. 근데 자빠졌다고 아프다고 울면서 스폰서님 원망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좀 자빠져 봐야 어떠죠? 안 자빠지죠. 원망하실까요? 왜냐면 어느 순간 이제 리더님이 해보세요. 이제 할 수 있어요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불안하죠. 자전거 제가 이거를 아미가 뭘까 생각하다가 저희 아들 자전거 잡아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정말 둘째는 강하게 키웠어요. 왜냐면 첫째는 끝까지 잡아줬어요. 왜냐면 처음 키워봤잖아요. 그래서 키가 이렇게 알죠. 세배자전거 하면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저희 신랑이 또 허리가 아직 안 왔나 봐요. 야근인가 보네요. 잡아주다가 너무 허리가 아파서 그래도 겨우 잡아줬는데 둘째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 자전거가 타고 싶대요. 저보고 잡아달래요. 제가 잡아줬을까요? 안 잡아줬을까요? 안 잡아줬어요. 네가 정 타고 싶으면 알아서 한번 타봐라. 엄마도 그렇게 배웠다. 역시 둘째는 발로 키우죠. 그랬더니 뭐 시시거리더니 자전거 끌고 나가더니 세발 자전거를 타더니 한 잔씩 떼더니 타더라고요. 한 번도 잡아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폰서님이 첫째 키우듯이 우리를 다 키웠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지금 봐요. 손도 놓고 타요.
제가 초등학교 때 4학년 자전거를 배웠는데 친구가 잡아줬어요. 친구가 뭐 잘 잡아줬겠어요. 그죠? 한두 번 잡아주다가 나중에는 제가 손을 놓고도 탈 수 있을 정도로 잘 타게 됐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의 코칭은 하나하나 받아서 경험을 쌓는 과정을 지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데 이 과정이 리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서 눈물이 좀 납니다. 네, 눈물이 좀 왜냐면 안 해보고 하잖아요. 그냥 나 혼자 해서 간 거는 저도 작년에 호주를 갔는데 그거는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나 혼자 처음 갔어요. 근데 이번에 푸켓은 나와 파트너가 같이 성장해서 이게 너무 힘들죠. 왜냐면 우리도 애 처음 키울 때 힘들듯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파트너는 나와 다른 사람이잖아요. 나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키우죠?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고 힘들었지만 스폰서님의 코칭으로 하나하나 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하줄 리더님 그냥 갖다 쓸게요. 필요할 리더 출처 바뀔게요. 하줄 리더님 항상 얘기하셨죠. 결국은 제가 작년 호주 이후에 변한 게 뭔가 했을 때는 결국은 필요한 믿음이 엄청 확고해졌다는 거예요. 원래도 애용은 잘했지만 더더욱 애용자가 됐고 그리고 사업 설명할 때 진짜 이거는 되는 사업이야 라는 거를 내 자신이 엄청 확고해진 것 같아요. 이 엄청 확고해졌기 때문에 정말 싫은 소리를 듣고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처음 팝피티 가는 가족은 계속 흔들려요. 지금 뭐 이제 SP하고 아니면 SP를 도전하신 분, GP 도전하신 분, PT 도전하신 분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흔들리나 싶죠. 피 터지게 PT까지 할 때까지 파운더스 할 때까지도 흔들려요. 근데 흔들림의 정도가 PT까지는 막 이렇게 흔들리면 팝피티 갈 때는 조금 덜 흔들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목을 해봤는데 결국은 S,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시스템이 정말 확고하다. 그냥 다른 그룹 기웃기웃 아니고 다른 네트워크 기웃기웃이 아니라 우리 아메이 그리고 아메이 중에서 시너스에서 JNK 이 시스템이 정말 확고하다에 대한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도전반과 시스템 미팅에 계속 참석을 하셔야 믿음이 생겨요. 그냥 생기진 않아요. 믿음은 행동을 하셔야 생깁니다. 그리고 스폰서님에 대한 믿음. 가끔 스폰서님 조금 미울 때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좋은 소리를 하지만 괜찮아요. 부모도 미울 때가 있는데 스폰서님 피도 안 섞였는데 미울 수 있죠. 아니에요. 부모님 미워하는 거잖아요. 저만 불효자인가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애증의 관계가 되죠. 나의 성장을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하는 멘토예요. 근데 이게 표현 방법이 나랑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빨리 성공하시려면 스폰서님에 대한 불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그래 저분도 사람이니까 저를 째려보시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힘드시겠지. 나는 이 한 내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스폰서님 나의 배 이상인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냥 이 생각으로 가시면 그냥 빨리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믿음. 회사는 이번에 토요일날 그죠? 언치버스에 대해서 스폰서님이 엄청 이제 2년부터 같이 비전까지 했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정말 상생하면서 제가 오늘도 음원을 또 하나 들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가치로운 돈이다. 아미에서 버는 돈은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버는 가치로운 돈이다. 돈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죠? 가치로운 돈을 벌고 있죠. 그리고 제품에 대한 믿음. 제품은 내가 좀 민감하지 않으면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못 느낄 뿐이지 안에 들어가서 작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스파이를 틀어놓고 나는 뭐 트나 안 트나 모르겠네? 그거는 본인의 콧구멍 같아요. 그죠? 스카이는 똑같은데 그냥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팩트. 이 사양만 비교해도 미세먼지 1000배를 거르는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얘는 연구소에서 쓰는 너무 고사양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까지 필요 있어? 근데 필요하죠. 왜요?
아메이는 지금 당장 1, 2년 쓸 걸 만드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대비하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난 고사양일 수 있지만 나중에 오염도가 진화됐을 때 그것까지 거르겠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정도 오염도지만 우리가 모르는 오염도까지 거르겠다. 뭐 그렇게 작정하고 만드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창업주의 이념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무한실내인 거죠. 사실 어느 누구도 제품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도 삐꾸나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전성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는 거는 크림 미스트.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진짜 고영양을 넣어서 구멍이 좀 막혔죠. 뭐 어때요? 다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금 뭐 약간 실수하는 거 해봤자 그런 거죠. 너무 좋은 거 넣다 보니 좀 구멍이 막히는 정도? 근데 그거는 뭐 품질을 하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뭐죠? 바로 또 수정을 하죠. 그리고 파트너십은 스폰서님, 파트너, 그리고 형제 이 모든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만 성장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초보 때는 퍼센트 피는 때는 사실 형제 파트너가 그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데 하면 할수록 같이 뛰는 형제 레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뛰다가도 저도 약간 SP 도전하고 PT 도전할 때 이철우 리더님이 약간 러닝메이트 같은 기분이었어요. 같이 왜냐면 같이 하는데 그분과 저만 살아남아서 그 프로모션 하는 여행도 가고 막 이러면서 어떠냐면 저도 막 하다가 막 좀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출장을 절반을 가는 분이 저보다 빨리 막 마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쳤다, 정신 차리자. 나는 시간이 더 남아도는데 한 달에 반은 출장 가시는 분도 저렇게 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유연자 정신 차려라. 이게 굉장히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한 번 뽑으세요. 누구 뽑아야 될까요? 나보다 나은 사람 뽑으셔야 돼요. 나 쟤보다 이거 안 돼요.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을 뽑으셔서 저는 이창순 리더님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SP사. 아니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계세요. 진짜 죄송해요. 처음부터 모습을 제가 뵈가지고 너무 존경해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제가 어제 저희 파트너들한테 그래요. 이창순 리더님 하는 데만 하면 다 성장한다. 저렇게 사람이 빨리 성장할 수가 없다. 놀랍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의 러닝메이트를 딱 찍으세요. 그리고는 어떤 마음을 가셔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의 나중에 러닝메이트가 되겠다. 그 마음이 진짜 빨리 돼요. 저희 스포츠는 항상 제일 먼저 해요. 제일 먼저 해요. 그게 꼭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뒤따라가는 것과 내가 그 뭐 도전방이라든지 어때 분위기를 내가 끌고 가는 거는 에너지가 달라요. 저도 항상 학창 시절에는 좀 중간에 껴가지고 왜 튀지 않고 좀 묻혀가는 거 있죠. 안 튀고 그랬는데 아메는 그러시면 안 돼요. 튀어야 돼요. 튄다고 해서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 팀에는. 네. 그리고 보시면 마무리를 하면 결국은 나의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스폰서님하고 같이 확고한 목표가 있었고요. 목표가 흔들리면 사실 다 흔들려요. 내가 뭐 푸켓을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그러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호주도 정말 내가 죽어도 가겠다. 뭐 죽으면 안 되긴 하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 달 한 달을 정말 그런 말 하죠. 똥줄이 타듯이 뭐 안 그럴 것처럼 보이시죠. 정말 그렇게 갔어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가보니 나중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가단가를 넘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메이는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스폰서님과 나와 파트너가 3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 뜰 때는 스폰서와 나의 관계는 파트너십이 어느 정도 제일 먼저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파트너와의 이런 팀워크를 하는 게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아메이는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다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원래 직업도 혼자 하는 직업이어가지고 그냥 뭐든지 제가 혼자 하다가 막 아무도 그러지 시키지 않고 저희 파트너들도 너무 착하셔서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데 이게 습관이 무섭다고 혼자 하다가 자빠질 것 같으면 스폰서님이 혼자 다 하지 말고 같이 나눠서 해요. 그것도 많이 배우시고 왜냐면 이건 경영이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적재적소의 사람을
키워내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잘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너의 경험치를 높이기. 홈미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팀을 운영하는데 역할 부담을 중심으로 해서 파트너가 같이 성장할 수 있고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미팅 안에서 성장하는 리더와 이미 성공자를 보면서 비전을 계속 크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은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어떤 미팅에서 내가 필이 꽂힐지 몰라요. 어떤 미팅에서 내가 너무 좋아서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분은 그냥 그러겠다. 아니 저는 뭐 보통이었는데 어떤 분은 너무 좋았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 미팅에서 필이 꽂히는 미팅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음원을 엄청 들으셔야 돼요. 음원은 약간 그 면역을 키우는 주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 면역이 떨어질만 하면 채워주고, 어떻게 보면 보약. 저희가 WS를 먹지만 내 마음의 WS 같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A70 반에 들어간 게 너무 감사한 게 A70 반에 들어가서 안 해본 걸 좀 너무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신규 사실 매달 5명도 겨우 하고 이랬는데 12명을 하네요, 세상에. 12명을. 막 진짜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잘린대요. 해야죠. 근데 제가 첫 달에 25명인가 6명을 해요. 그래서 저희 뭐 파트너님 같이 한 거긴 했지만 단일로 해서도 제가 거의 한 열 몇 명을 한 것 같은데 처음으로 제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못하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는 그 정도의 할 그 압박감이 없었구나. 그걸 느끼게 돼서 한계를 내가 내 한계를 지어놨구나. 여기서 안 하면 나가야 된다는데 기껏 스폰서님이 넣어주셨는데 나가면 얼마나 죄송해요. 그래서 그 목표를 하려고 해내고, 그리고 뭐 홈테크 전달 뭐 많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로우핀인데 지난달에는 그래서 제가 매출을 2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파트너와 성장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다? 파트너와 같이 성장해야 된다. 그게 이 아미 사업이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웨이가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서 원하는 방향성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각종 도전 미팅의 필착. 사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저도 이런 고민 많이 했고, 워크샵 미팅도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들을 때마다 어쩔 때는 저는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막 쓰라고 하잖아요. 핀 목표를. 뭘 써야 될지 몰라서 스포츠 옆에 살짝 가서 뭐라고 적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파트너님들은 아무도 그런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죠? 저보다 100배 낫다. 저는 항상 몰라가지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고요. 그리고 행동량을 지금 사업 설명 도전하는 걸 하고 있긴 한데 결국은 사업 설명인 것 같아요. 어제도 이철순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사업 설명은 그냥 풀로 하는 게 아니라 입만 열면 사업 설명이셔야 돼요. 피플 프로덕트 플랜 있잖아요. 그거를 5분짜리, 10분짜리, 3분짜리, 뭐 30분짜리 넘나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누굴 만나도 사업 설명은 하고 오셔야 돼요. 그게 뭐 10대든 20대든 80대든 적정하게 맞춰서. 그러면 누구든지 약간 내가 후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너의 그 소비자와 후원하신 분들이 1대1 미팅을 좀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시기를 통해서 누가 능력이 크죠? 제 능력이 크죠. 저도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갔다가 미팅 연결하다가 제가 하면서 결국은 제 능력이 엄청 커지면서 정말 뜻하지 않게 그냥 처음 만났는데 미팅 뭐 한번 알아보겠다든지 아니면 백제품이 나간다든지 그런 경험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리고 팀 프로모션 운영은 파트너의 성향에 맞게 전체로도 하지만 각 레그별로 저는 프로모션을 따로 운영을 했어요. 왜냐면 성향이 다 다르시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 일일비하지 않게. 후원 속에서 결국은 내가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하겠다고 사업을 하겠다가도 하겠다고도 나가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내가 문제가 있나? 왜 하다가 나가지? 끝까지 안 알아보고. 근데 저도 사업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이 그룹이 보면은 처음부터 여기가 이렇게 꽉 차지 않았잖아요. 정말 앞에 3분의 1만 차고 중간에 차고 끝까지 차는 걸 보면서 결국은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많아지는 게 차는 거구나. 원래 이거는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나갈 사람은 나가요. 고여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능력과 파트너들이 많아지면서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많아지면 그때 네트워크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푸켓 토종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배고는 제가 좀 그릇이 커진 것과 그래서 원래는 경상도에 아들 둘 키우고 좀 북한의 성격도 있고 해서 본의 아니게 화를 내지 않지만 화를 내는 것 같은 저 신랑이 맨날 대화만 하면 화를 낸다 해서 그거를 많이 저희 파트너도 고생했죠 뭐. 많이 좀 낮추느라고 제가 많이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저희 엔드 파트너한테 나 오늘 화 안 냈어. 오늘 좋게 얘기했어. 오늘 아들한테도 화 안 내고 파트너한테도 화 안 내고 화 안 냈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팀이 같이 함께 성장하고 결국은 스폰서니까 내가 이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나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푸켓을 이루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